안녕하세요. 이제 날이 많이 춥습니다. 곧 11월 중순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세무사 2차 시험 결과 발표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할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다시 내년을 공부해야 되고, 또 이게 마지막 시험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제 영상을 보는 제 구독자분들한테는 좋은 소식만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합격한다 하더라도 행복한 거는 잠시, 그 이유는 이제 고민 더 큰 걱정들이 이어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잘 하셔서 또 세무사를 합격하고 난 후 또 어떻게 내가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마 합격 발표가 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한 거를 문의를 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알려드릴 거는 뭐냐면 세무사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회계사무실을 오픈을 하고,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이제 기장료라는 게 있습니다. 기장료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 또 사무실마다 기장료는 좀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게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사실 계속 올라간다고 한다면 좋은 방향이지만, 가격을 낮춰서 이제 가격 경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세무사 사무실의 방향이 좋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되겠죠. 당연히 거래처분들은 값싼 곳으로 가게 될 거고, 그렇게 거래처가 뺏기게 되는 겁니다. 암묵적으로는 기장료에 대한 기본적인 금액이 있긴 있어요. 개인은 부가세 포함 11만원, 법인은 부가세 포함 16만 5천원부터 시작한다 라고 한데, 이제 영세하신 분들이야 뭐 8만 8천원 받겠지만, 매출이 11만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8만 8천원, 뭐 5만 5천원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기장에 대한 시장은 사실 지금 온전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기장을 하고 난 이후 5월달 아니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조정료라는 걸 받게 됩니다. 사실 이 조정료가 세무사한테는 거의 오리지널 남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기장료 같은 경우에는 매달 월세, 그리고 직원들 급여, 그리고 이제 플러스 기타 경비들까지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4대 보험까지 있네요. 낸다고 한다면 기장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정료가 세무사의 월급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는 이제 신고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신고대행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그리고 종합소득세가 거의 대부분 많이 있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영세하신 분들은 이제 신고대행을 맡기시는 분이 있는데, 거의 신고대행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세무서나 아니면 유튜브 보고 혼자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세무사한테 맡긴다 하더라도 크게 세금이 절세된다라는 걸 못 느끼셔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행이 거의 없고, 5월달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큰 절세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이제 신고 대행을 많이 맡기십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11만원,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22만원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도 좀 이제 복잡하거나 아니면 좀 해야 될 게 많다라고 한다면 5만원, 10만원 이렇게 올리는데,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복잡함 세법이 적용이 된다라거나 이런 게 없고 거의 노가다기 때문에 금액은 신고대행 수수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절세를 하는 금액이 크고, 매출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는 이제 뭐 100만원, 20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당연히 이제 수수료가 100만원 이상 올라가시는 분들은 내년에 기장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이제 기장업체가 하나씩 또 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익은 기본적으로 세무사 사무실 운영하는 이제 기장료와 조정료, 그리고 신고 대행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재산 업무가 있어요. 이 재산 업무에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적으로 재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세무사님들이 몇몇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국세청에서 근무하시다가 나오셨던 분들이 이제 재산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장 업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맡겨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사실 재산 업무는 세무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일하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니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거는 조사가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세무사가 수수료를 20만 원 부르는 거를 그분들은 뭐 100만 원 이렇게 수수료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장 업무 외에 또 다른 업무를 추가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재산 업무를 세무사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빈번함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기장 업무를 맡기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특히 이제 최근에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이제 땅을 사고 팔고 하지 않다 보니까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건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가 돌아가셔야지만 또 신고를 하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도에 걸리고 상속세 신고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생각보다 재산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속세 신고를 안 한다 하더라도 세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번도로 따진다고 한다면 재산 업무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그 많지 않은 업무 중에서 또 세무사들끼리 나눠 먹기를 하다 보니 엄청나게 인지도가 있는 세무사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재산 업무로 엄청나게 큰 돈을 번다라는 거는 쉽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쏠쏠하게 한 달에 몇 건씩 해서 몇백만 원씩 버시는 게 이제 대부분의 세무사님들이 하는 업무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세무사님이 조사를 전문으로 한다라고는 정말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세무사님들이 조사를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조사가 나와서 이제 조사 대응을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조사 대응을 못하는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주를 줍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잘하시는 분이 조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절세를 하는 방안이다 보니 외주를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하세요. 내부에서 이제 칼과 창이 되는 거죠. 원래라면 내가 창이었다가 이제는 방패가 되니까 창이 어떻게 공격을 할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사실 국세청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저 아시는 선배도 이제 나와서 조사 업무만 하는데도 뭐 한 달에 꽤 많은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자리를 잡고 나면 이렇게 소문이 나서 계속 일거리가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조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 건당 1,00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꽤 큰 수익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만약에 내가 회계사무실을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장 업무는 베이스로 들고 가면서 재산을 할 건지 조사를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조사는 나는 국세청 출신이니까 조금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재산도 생각을 해보니 나보다 뛰어난 세무사님이 많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플러스 알파의 수익 구조를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기장 업무만 잘 한다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먹고 사시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장료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많은 플랫폼들이 치고 오다 보니 기장료 말고 플러스 알파 뭔가 하나의 나의 무기를 만드셔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컨설팅이죠. 근데 컨설팅은 사실 말이 컨설팅이지 이것저것 뭐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정청구 업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어플을 통해서 거래처가 넘어오면 그 거래처를 기반으로 상담을 하고 이제 경정청구를 받는데, 사실 이것 세무사분이 실수를 한 부분을 또 다른 세무사님이 잡아서 세금을 환급받게 해주는 경정청구 업무도 또 하나의 컨설팅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정책자금 업무. 이런 업무 같은 경우에도 세무사분께서 잘 캐치를 해서 기업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컨설팅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쪽 분야로서 업체에게 뭔가를 도움을 주겠다라고 해서 수수료를 받거나 아니면 업체에 만족감을 주어 소개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나한테 하나의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기장 업무 외에 무언가를 하나를 더 택하셔서 그렇게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무사 사무실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세무사분들이 기장을 베이스로 1월, 3월, 5월, 7월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근데 기장 업무를 1도 안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기장 업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업체와 컨넥을 해야 되고 중간중간 민원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우리가 실수를 한 것도 있고 대표님께서 더 많은 거를 저희한테 바라셔서 저희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여 들어오는 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장 업무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근데 인원보다는 기장업체가 늘면 직원을 써야 되는데 직원이 나처럼 또 내 맘같이 일을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여자분들이다 보니까 여자분들끼리 싸워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직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직원을 두지 않기 위해 기정 업무를 최소한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하지 않고 그 외에 컨설팅 업무나 뭐 재산 업무만 하시는 세무사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본인이 회계사무실을 운영을 하다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나만의 사무실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곧 세무사 발표가 날 거고 모두 다 좋은 소식 있으셔서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번에는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